안녕하세요. 영화 표현의 4가지 요소 강사 진영기입니다.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현재 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프리랜서 연출가로서 활약하고 있고요. 팟캐스트 방송뿐만 아니라 독립장편 영화 프로듀서를 하고 있고요. 현재 연세대학교 박사 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적은요, 영화 표현의 4가지 요소, 스토리, 이미지, 사운드, 편집을 이용하여 영화 매체를 정의하고요, 영화 분석에 대한 접근 방식을 설명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1강은 스토리, 시나리오인데요. 영화에 위한 대본인 시나리오가 무엇과 문학과 다른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영화 대본의 특성을 이해하는 수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 강의인 이미지는 시각화에 대한 7가지 요소를 통해서 어떻게 연출가가 시각 연출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3강은 편집이고요. 영화가 어떻게 예술이 되었는가, 영화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배열해서 정서적 리듬을 창조하는지, 영화의 기본 요소, 영화 편집의 기본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강의로 구성되었습니다. 4강은 사운드의 4가지 요소, 특히 영화 사운드에 대한 대사, 음악, 앰비언스를 구분하는 방법과 이러한 소리들이 어떻게 감독들이 연출하는가를 이해하는 설명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강 시나리오, 영화를 위한 대본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학과 영화 대본의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시나리오는 글로 쓰여지는 영화의 대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문학 작품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문학과 영화 대본이 틀린 것은 무엇이냐면요, 문학 작품은 그 자체가 완성품이라는 거고요, 영화 대본은 완성품이 아니라 영화를 만들기 위한 기초 과정, 어떻게 보면은 영화 작품의 뼈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흥행에 성공한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은 시나리오 책으로 나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레제 드라마라고 해서 일반적인 시나리오라기 어렵고요. 영화가 완성된 후 영화와 비슷하게 구성을 해서 시나리오를 정리해서 책을 내는 거기 때문에 초기의 시나리오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시나리오는 2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는 창작, 오리지널, 그리고 각색, 어댑티드라는 이 2가지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사실인데요.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창작은 기생충같이 감독의 경험에서 우러나왔던 거를 영화화했던 거고, 라라랜드 같은 것도 감독이 대학교 때 썼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뮤지컬 영화. 각색은 뭐냐면 기존의 책으로, 문학 작품으로 나와 있는 것을 영상화했을 때, 이런 부분 있죠. 조커 같은 경우에는 만화를 영화했기 때문에 각색이 되는 거죠. 이러한 2가지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문학일 수도 있고 문학을 영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다는 점. 그러나 여기서 구분하는 2가지는 창작 방법상의 분류예요. 그죠? 그래서 원작이 있으면 각색이 되는 거고, 원작이 없고 그냥 새롭게 창작했으면 창작이 되겠죠. 그러나 원작, 각색, 창작, 이 여러 가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으나, 일단 시나리오 작가의 손에 거쳐서 창작된다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바뀐다는 점에서 모든 부분이 창작이라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나리오의 구성 방식은 크게 원인, 결과식, 결과, 원인식, 하나는 에피소드식 구성으로 돼 있어요.
지금 앞에 보신 대로 그 세 가지 영화 포스터가 있는데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원인 결과식이죠. 어느 날 마지막 필름이 분실된 거를 알고 그 필름을 찍은 사진작가를 찾으러 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원인 결과식이고 대부분의 영화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결과 원인식은 사실은 셜록 홈즈랄지 어떠한 살해 사건이 일어나고 그거의 원인을 파악하는 식의 장르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 지금 앞에 보이는 다큐멘터리 영화 그날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건이 벌어져 있고 그게 왜 발생됐는지를 찾아가는 구조라기 때문에 이런 다큐멘터리에도 이런 부분이 적용된다. 그리고 에피소드식 구조는 여러 사람이 여기 보이잖아요. 이 다양한 사람들의 러브 스토리가 하나의 주제로 모아져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러브 액츄얼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원인 결과식 구성은 시간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결과 원인식 구성은 추리 기법이나 플래시백, 회상을 이용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점. 그리고 에피소드식 구성은 시간의 순서와 회상 방식을 종합적, 복합적으로 쓰면서 일상적인 이야기에 집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인 결과식은 이야기가 어떻게 변해가느냐에 초점을 맞춘다면 결과 원인식은 그것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하는 관심에서 출발한다는 거. 그리고 그 에피소드식은 복잡성에 따라서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복잡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교차하면서 하는 얘기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구성으로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는 단계적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야기가 점점 진행하면서 클라이막스로 향해 가는 어떻게 극의 구조가 극의 세기가 점점 발달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부터 전개되는 삼막 구조로 되어 있고 이거는 영화의 사이드필드라는 사람이 규칙화된 삼막 구조라는 것을 발전해서 헐리우드 영화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화들은 처음과 결말은 되게 짧고요. 중간 부분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들이 되게 중점 줘서 시나리오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도표로 나타낸 게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하단에 보이는 시간을 좀 중심적으로 볼게요.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삼막 구조인데요. 밑에 하단에 보이는 시간을 보시면 30분 단계로 저 칸들이 4개로 구분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승전결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크게는 1막, 2막, 3막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30분, 60분, 30분 구조로 돼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구조화돼 있다는 거 우리는 영화를 볼 때 이렇게 느끼지 못하지만 이렇게 구조화돼 있다는 거 그리고 파란색으로 그려진 그 삼각형 모양 점점 올라오다가 클라이막스에서 떨어지는 이러한 구조 이런 식으로 영화 시나리오는 나름대로 단계적 구조가 있고요. 영화 시나리오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구조에 적합한 사건과 대사와 에피소드들을 만드는데 연습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1막은 셋업이고요. 이 여기서 보여줄 것은 누가 주인공이고 그 주인공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알려줄게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 주인공이 충돌을 일으키죠. 주인공이 원하는 거에 반하는 상황들이 계속 보여주고 주인공은 그거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충돌은 크게 4가지의 충돌이 대부분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문제, 그죠? 나와 내 와이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나와 내 아들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의 있는 문제고 나와 내 친구 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자신 대 자신의 갈등.
이거는 인간 내면의 문제고요. 선과 악.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하고 싶은데 도덕적인 잣대로 봤을 때는 할 수 없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개인 간 사회. 어떠한 사회가 개인은 질받는다든지 개인이 어떤 사회를 망가뜨리려고 한다든지 이런 데서 오는 충돌이 있겠죠. 우리가 그 재난 영화에서 많이 보는 영화죠. 인간과 자연. 자연이 인간을 망가뜨릴 수 있고 반대로 인간이 자연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충돌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쌓아가면서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3장에서는 레솔루션, 해결이죠. 이러한 문제들이 주인공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던가 혹은 실패하던가 혹은 실패했지만 그로 인한 교훈을 얻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3막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3막으로 구워져 있다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물, 우리 영화 시나리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인물이죠. 주인공의 매력적인 따라서 이 영화의 매력도 달라지는 듯이 인물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도시적인 유형, 여기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007 같은 선과 악이 구별되는 예상 가능한 멋있는 남성이 있고요. 개성적인 인물이죠. 인간의 내면의 갈등을 강조하는 건데 요거는 대부의 한 장면인데 마피아 두목이긴 하지만 자기의 가족은 끔찍하게 아끼는 사람이라는 거. 되게 아이러니함을 느껴지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또 3번째, 상징적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기생충을 제가 많은 예를 들 건데요. 기생충 같은 경우는 계급이 명확히 보이는 거죠. 지금 보이는 포스터에서 보지만 이 집의 위치에 따라서 뭔가 틀렸다는 거, 그리고 계단을 오르는 거와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그려져 있다는 걸 통해서 그 가족의 구성원이 한 집단을 대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물들은 심리묘사의 기법에 의해서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시나리오에서 심리묘사 기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주관적 혹은 객관적 나레이션이죠. 그러니까 내면의 소리를 나레이션을 통해서 해준다든지 객관적인 내레이션을 통해서 그 상황을 정리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2번째는 인물의 스스로 행동, 표정, 대사를 통해서 설명됩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인물의 꿈이라든지 추억 장면이라든지 풍경이라든지 이러한 그 주인공이 직접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닌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가 음향 효과라든지 촬영, 조명, 색깔을 위해서 심리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화의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는 무엇일까요? 대사는 특정 사실을 알려주며 인물의 심리,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사는 크게 4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지켜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야기의 방향으로만 흘러가야 한다. 그리고 2번째는 인물과 동화되어야 된다. 그 대사가 그 직업군과 맞지 않는 대사를 한다면 어색하겠죠. 한마디로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네. 3번째는 그 언어 구사에 있어서 매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캐릭터가 표준어로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때로는 사투리, 속어 등을 쓰면서 재미있게 표현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사는 명확하고 간결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영화 속의 대사는 많은 대사가 주절주절 거리게 되면 관객들이 무엇을 주의 깊게 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꼭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간결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표현에서 4가지 이러한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사건, 영화에서 중요한 거는 사건이죠. 어떤 사건들이 갈등을 만들어내는데요. 크게 영화 속의 사건은 2가지로 나눕니다. 내면적인 사건, 외형적인 사건.
내면적인 거는 오해, 질투, 실수, 계략 등 인간과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 심리적인 요인들에 대한 사건이고요. 외형적인 거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겪는 사건인데요. 보통 내면적인 부분이 외형적으로 표출되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건들은 돌발적이거나 우연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건은 일정한 원칙을 갖춰야 되고 그 사건은 반드시 동기가 있어야 돼요.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알려주는 게 바로 복선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세 가지의 그 영화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주는데요. 하나는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는 빈도와 빠르기에 따라서 이야기가 스피드를 전달할 수 있고요. 원활한 전환, 그러니까 어떠한 장면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기존까지 생각했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었다는 거.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사건의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사건들이 알고 보니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관객들은 거기에 많이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사건을 만드는 것이 좋은 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캐릭터와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 속에서 관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러 이야기의 재미를 유발하는 것은 바로 서스펜스라는 호기심 유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극적 요소는 6가지로 나옵니다. 심각한 갈등의 크기가 클수록 관객들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상대역의 창조, 한마디로 매력적인 강한 악당이 있으면 내가 꺾어야 될 대상이 되게 매력적이면 매력주도 주인공보다도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은 그 주인공을 동일시하면서 그걸 어떻게 할지 궁금해합니다. 증가하는 모험 구조, 가면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과연 주인공이 그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이러한 서스펜스가 발달되고요. 어려운 선택의 순간도 재미난 부분이죠. 정말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바닷속에서 자기의 와이프와 자기 자식이 있는데 그 둘 다도 선택할 줄 버릴 수 없는 상황일 때 인간이 경험해야 되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영화 속에서 표현된다면 관객들은 호기심이 유발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테크닉적인 건데요. 관객들만 알게끔 영화 연출가가 연출을 통해서 등장인물을 모르게 이 집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데 등장인물이 그 집에 들어간다면 그러면 관객들은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그 복잡하고 교차된 불길함인데요. 그 분위기나 무드를 통해서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이 장소에서 많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공간에 굳이 공포영화 속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관객들은 또 서스펜스와 이런 호기심을 유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시나리오는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그래서 캐릭터를 통해서 사건을 만들고 그 사건 속에서 재미적 요소들로 우리의 흥미를 끈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문학과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 자체가 완성되지 않은 요소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오늘 얘기한 이러한 뼈대를 통해서 시나리오가 완성되고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화에 대한 재미가 커진다라는 게 오늘 첫 강의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